봅시다. 이항분포부터 볼게요. 이항분포. 근데 내가 전부터 이항분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다 보니까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언제 얘기했었냐면 우리 1단원에서 이항정리 나왔었고요. 1단원에서 이항정리 나왔었고 그 다음 2단원에서 독립시행 나왔었어. 독립시행. 맞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항정리는 1단원의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독립시행은 2단원의 확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이항분포는 3단원 통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것뿐이지 다 똑같은 애들이야. 다 똑같은 애들이야. 그래서 이항분포라는 애는 무엇이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배웠었어요. 내가 주사위를 총 3번 던질 거야. 주사위를 총 3번 던질 거야. 그 3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 맞죠? 그럼 x는 뭐일 것이다? 0, 1, 2, 3 4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셀 수 있고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고 그럼 그때에 뭘 그릴 수 있다?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뭐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썼었죠. 그러면 각각의 확률은 뭐로 구하는 거야? 각각의 확률은 뭐로 구하는 거야, 얘들아? 독립시행으로 구하는 거죠. 맞죠? 그치? 그래서 독립시행은 결국에 특정 확률을 구할 때 쓰는 거야. 알겠지? 독립시행은 특정 확률, 뭐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이런 걸 구할 때 쓰는 거야. 맞죠?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이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확률 분포표였어. 맞죠? 그럼 각각의 확률들을 그냥 이렇게 쓸게요. P1, P2, P3, P4라고 이렇게 써두면 평균은 어떻게 구해? 위아래 이렇게 쭉 곱해서 평균 구하는 거였고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분산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표준 편차는 그냥 우리가 방금 구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맞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100번 던져.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끝없이 가겠지. 그러니까 셀 수는 있어. 100번 던진다고 해가지고 1이 나오는 횟수를 셀 수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러기엔 만약에 너무 많은 거지. 그럼 이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항분포라는 애예요. 그래서 이항분포라는 애는 사실 이름 자체는 이항정리에서 넘어온 게 맞아. 그런데 이항분포를 통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뭐냐? 독립시행을 내가 반복하다 보니 이게 너무 길어지고 그걸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은데 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직접 구할 수가 없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항분포라는 애라고. 알겠지? 그럼 결국 이항분포의 의미는 뭐야? 원래는 이항정리로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항분포는 통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통계의 관점에서만 보면 뭐다? 독립시행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애들이다. 됐나요? 그래서 이항분포는 앞으로 뭐라고 쓰느냐? B라고 써요. B라고 써. 약자. 우리 이항정리에서 저 2를 내가 뭐라 그랬어? 숫자 2라 그랬어. 숫자 2. 그래서 이 항이라는 건 두 개의 항을 정리해 둔 거라 그랬어. 그래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정리했었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이 항 분포에서 2도 숫자 2를 의미해. 숫자 2가 영어로 뭐야? to 말고 by 어쩌고 저쩌고 by라는 접두사가 있지? 그래서 그 B의 약자예요. 알겠지? 얘들아 나보다 영어를 못하면 안 돼. 알겠어? 내가 아마 이 중에 영어를 제일 못할 거야. 난 영어를 암기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 없어요. 내가 수학 강사가 된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어를 못해서야. 수학을 좋아해서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를 못해서요. 또 그런 건데 이항분포를 그래서 B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항분포는 결국 뭐다? 독립시행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라 그랬잖아. 독립시행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 그랬잖아. 그럼 독립시행을 결정짓는 애가 뭐야? 어떤 사건이 있어. 걔가 독립시행이야. 그럼 그 독립시행은 뭐가 중요할까? 첫 번째, 몇 번 했는지가 중요하지. 맞죠? 독립시행은 한 번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 세 번 했을 때 그 횟수가 중요해.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중요해?
확률이 중요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져 횟수는 알겠어. 그때 1이 나오는 횟수야. 뭐야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독립시행은 그 횟수와 뭐가 중요하다? 확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항분포도 마찬가지로 B라고 쓰는데 그 뒤에다 뭐라고 쓰느냐? N, P라고 써요. N은 독립시행을 몇 번 했는지. P는 그 X가 일어날 확률. 6분의 1. 뭐 동전을 던져.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걸 보고 싶어. 그럼 뭐야? 뭐 10번 던지면 10,2분의 1 이렇게 쓰겠죠. 알겠지? 그래서 이항분포는 B라고 쓰고 그 뒤에 N, P를 쓴다. 왜 그러냐? N과 P, 횟수와 확률만 알면 독립시행이 뭐 주사위를 던지든 동전을 던지든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몇 번 하고 확률이 몇인지만 알면 그거 가지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항분포는 B의 N, P라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항분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앞으로 얘를 안 그리고 독립시행에서만큼은 얘를 안 그리고 보기 위해서 만든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 확률 변수 X가 여기 위에 적혀있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를 따른다. 라고 쓰는 거예요. 원래는 말로 X가 이항분포 B를 따른다 라고 써야 되는데 그걸 수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 X에다 물결 쓰고 B 라고 써놓고 지금 얘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3, 몇이 되는 거야? 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아? N, P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을 때의 평균, 또 그랬을 때의 분산, 또 그랬을 때의 표준 편차는 각각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에 대한 증명 과정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통계학자들이 열심히 증명해놨어. 미지수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우리 굳이 몰라도 돼. 그래서 알겠죠? 굳이 몰라도 돼. 뭐가 되느냐? 평균은 NP가 되고요. 분산은 NPQ가 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PQ가 됩니다. 여기서 Q는 뭐야 얘들아? 여사건의 확률이었어. 우리 독립시행에서 1-P. Q는 1-P를 의미해. 그러니까 뭐야 얘는? 얘가 NP니까 2분의 1일 거고 얘는 NPQ잖아. 근데 NPQ를 보면 얘에다가 그냥 Q를 곱한 거지. 즉 평균에다가 여사건의 확률 곱하시면 돼요. 몇이야 여사건의 확률이? 6분의 5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6분의 5 곱하면 12분의 5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거기다 루트 씌우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독립시행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야. 결국에 확률을 구하면 독립시행이 끝나. 확률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뭐다? 확률 구해놓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물어보면 빠르게 이항분포로 바꿔서 공식 계산. 그러니까 뭐만 중요해? P를 구하는 게 중요해. 독립시행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독립시행의 확률 P를 구하는 게 어려워져요. 횟수를 못 구할 수는 없잖아. 문제에서 줄 건데. 맞지? 눈만 달려있으면 횟수는 몇 번인지 알 수 있잖아. 알겠죠? 그런 거니까 결국 이렇게 3가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냥 여사건의 확률인 Q만 곱해주면 바로 바뀌게 된다. 알겠죠? 그럼 왜 Q를 곱하느냐? 그냥 증명해 보니까 수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어. 알겠지? 의미는 없고 그냥 그렇게 계산했을 때 나오더라라는 거니까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그냥 계산할 때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 보면 이렇게 증명돼 있잖아. 그냥 증명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차피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겠지? 굳이 증명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큰 수의 법칙인데 얘들아 큰 수의 법칙은 내가 사실 2단원에서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얘기하면서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해본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걸 무한히 해. 그럼 뭐가 같아질 거야? 내가 주사위를 무한히 던져. 그럼 그때의 1이 나오는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 같아질 것이다. 결국 수학적 확률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큰 수의 법칙이라는 애요.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은 그런 건가 보다.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차피 시험엔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이제 혹시나 학교 선생님이 이상해가지고 이상한 거에 꽂혀서 큰 수의 법칙을 막 증명을 해. 그러면 공부를 하긴 해야 돼. 근데 여태까지 내 경험상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큰 수의 법칙 증명을 몰라. 본인들이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어. 알겠지? 근데 혹시나 학교 선생님이 올해 갑자기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잘 들어두세요. 알겠죠? 근데 내 경험상 여태까지는 없었어. 아무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10번.
10번 보시면 공을 한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이다. 그랬을 때 그 볼링 선수가 4번 던졌을 때, 그러니까 확률이 10분의 7인 그 볼링 선수가 4번 연달아 던진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독립시행인 거야, 독립시행. 그걸 가지고 뭘 구해보래? 스트라이크가 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건데 그 x를 이항분포로 표현을 해보래요. 어떻게 할 수 있다? x는 이항분포 b를 따르고 횟수는 총 4번, 그다음 확률은 10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거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래. 그럼 뭐 하면 돼? 둘이 곱하면 5분의 14가 평균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10분의 3 6건의 확률을 곱하면 50분의 51이 분산이 3이니까 42가 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에다가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항분포 써놓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확률 질량 함수 구해보라는 건 독립시행의 확률 써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다? 4번 중에 x번이 스트라이크가 됐다. 그럼 그때의 확률은 10분의 7의 x제곱 곱하기 10분의 3의 4-x제곱 이렇게 쓰면 이제 확률 질량 함수 끝나는 거죠. 그치? 우리 이거 독립시행에서 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래. 어차피 4번 던지니까 뭐 하면 돼? 그냥 P3이라고 쓸게요. 3번 됐을 때의 확률과 4번일 때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렇죠?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11번에 이항분포 n, p가 있다. 그랬을 때 평균이 2다 라고 되어 있고 분산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평균은 np고 분산은 npq다. 그러면 평균에서 분산으로 넘어갈 때 몇이 곱해졌으니까 2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q가 2분의 1이겠구나. 그럼 p도 자연스럽게 2분의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p는 2분의 1, n은 4가 되겠네요. 끝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돼? 4,2분의 1이 되네. 이항분포 b가. 맞죠? 그럼 이건 뭔 뜻이라고? 어떤 독립시행인지 모르겠어.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독립시행이 4번 했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그때 2번일 때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 4번 중에 2번이 2분의 1의 확률이고 나머지 2번이 2분의 1의 확률이다. 이렇게 쓰겠죠.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얘들아 193번에 너네가 특히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나 수특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식의 꼴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의 꼴을 많이 보게 될 건데 뭐 맨 처음 거와 맨 마지막 건 볼 필요 없고 요 가운데 거 보시면 얘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야? 저 일반항이? 결국 제가 나타내고 있는 게 뭐야? 가운데 게? 독립시행의 일반항이야. 50cx야. 그러니까 50번 중에 x번이 이 말이야. 그랬을 때 5분의 1의 x제곱이니까 확률이 몇인 거다? 5분의 1인 거고 5분의 4에 50-x제곱이니까 6건의 확률이 5분의 4겠구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저 식을 보고 쟤는 독립시행이고 그 독립시행을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n, p로 바꾸면 횟수는 50번일 거고 확률은 5분의 1일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주시면 되겠죠. 맞지? 그런데 이게 가끔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도 바뀌어서 나오냐면 봐봐. 5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5분의 4의 50-x제곱인데 내가 얘네들을 풀어보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5의 x제곱 분의 1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5의 50-x제곱 분의 2의 100-2x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버릴 수가 있지. 그래놓고 전개를 해보면 5의 x제곱 분의 2의 100-2x제곱으로 바뀌게 되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이렇게 나와도 얘를 보고 독립시행인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연히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여기처럼 50cx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독립시행이면 제가 없을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어? 50cx가 붙어있을 거니까 아 얘는 독립시행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서든 둘로 찢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이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일단 분모는 뭐일 수밖에 없어. 5일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맞죠? 맞죠? 그럼 생각을 해봐. P가 있고 Q가 있어. 맞지? 근데 얘는 이 둘은 여사건의 관계야. 그럼 P와 Q를 더하면 항상 뭐야? 1이지. P와 Q는 더하면 항상 1이지. 근데 분모가 몇인 건 알 수 있어. 5인 건 알 수 있지. 그럼 분자가 2, 3 아니면 1, 4밖에 안 되지. 더했을 때 5여야 되는 거니까 분자가. 그러니까 얘를 찢어봤자 1, 4 아니면 2, 3으로 쪼개질 거야. 근데 여기 3 있어 없어? 2, 3으로 쪼개지면 3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로 쪼개져? 1, 4로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만 하면 돼? P가 5분의 1인지 5분의 4인지만 따지면 되는 거야 결국에는.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시야를 넓혀두라고. 알겠죠? 얘를 합쳐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많으니까.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2번 볼게요. 그 다음 12번에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일단 여기까지 딱 보면 뭐다?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지겠다. 아 독립시행이구나. 그랬을 때 횟수는 그럼 18번인 거고 확률은 6의 약수가 나오는 거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6분의 4니까 6의 약수는. 맞죠? 그랬을 때 뭘 구해라?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라. 이항분포로 나타내라. 이 말인 거라고. 만약에 그랬을 때 뭐 6의 약수가 5번 나왔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면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인 거고 그 상태로 독립시행이 나와 있는 상태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어보고 있으니 얘를 이항분포로 바꾸겠다.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를 따를 거고 총 18번 반복하는 거고요. 확률은 3분의 2다. 쓰시면 끝나네요. 그러면 평균은 둘이 곱하면 12가 되는 거고 분산은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맞죠? q만 곱하면 되니까 4가 되는 거고 거기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는 2가 되는 거고 항상 양수니까.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밑에 문제들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혹시 198번에 가위바위보를 이길 확률 모르는 사람 없지? 3분의 1이야? 맞죠? 왜? 어차피 이긴다, 진다, 비긴다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확률 3분의 1이에요. 그걸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뭐 이 자식아. 옆에 괴롭히지 마. 몰라. 야, 몇 명이서 하든 그게 확률이 달라지면 가위바위보냐? 공평한 거야, 그게? 생각을 해봐. 너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야. 그럼 너랑 같이 하는 애들이 질 확률은 뭐야? 3분의 2가 되잖아. 그럼 걔가 이길 확률은 몇이 돼? 3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공평한 거냐, 그게? 생각을 좀 해라. 아, 이거 영상에 들어가면. 니 때문에 지금 영상이 이거 들어가잖아.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아니, 얼마 전부터 너네 이거 확통 수업은 아닌데 그 대수 수업도 찍어서 올리거든. 그러니까 수원 수업도 찍어서 올려. 2학년 수업도. 아니, 자꾸 얼마 전부터 그 내가 수원 수업을 올릴 때마다 누가 댓글을 달아. 근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우리 반 애들이 아니래. 내가 지금 고2가 3반이 있는데 3반 다 아니래. 내가 들어가 다 물어봤어. 아니래 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내가 영상 올릴 때마다 계속 달아. 진짜로. 무슨 스토커 마냥. 무슨 그 너네 인스타 피드 올리면은 하트 누르는 것 마냥 자꾸 뭐만 하면 댓글 달고 막 삼각함수 그래프 올렸는데 와 개 어렵네 막 이렇게 올다 그러고 막 아 진짜. 아무튼 봅시다. 가위바위보는 몇 명이서 하든 이길 확률은 3분의 1, 비길 확률은 3분의 1이고 질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공평하다고 하는 거야. 자, 봅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이 공장에서 400개의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그럼 어떤 제품을 내가 하나 골라도
걔가 불량품일 확률은 10분의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독립시행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몇 번 한 거야? 그럼 독립시행을? 400번 한 거야. 10분의 1의 확률로. 맞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뭐라고 볼 수 있다? 이항분포 B의 횟수는 400번, 확률은 10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맞죠? 그럼 그랬을 때 이때 y에 대한 평균 분산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엔 2분의 3x-5에 대한 평균이죠. 그치? 그럼 2분의 3x-5에 대한 평균은 뭐가 된다? 2분의 3의 2x-5가 되는 거고 얘에 대한 분산은 뭐가 된다? 4분의 9의 vx 이렇게 되겠죠? 맞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평균과 분산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평균은 2x는 둘이 곱하는 거니까 40일 거고 그 다음에 vx는 40에다가 6건의 확률 10분의 9를 곱하면 되니까 3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답입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수가 변하는 이산항률 변수에서 변수가 변하는 경우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갑니다. 밑에 문제들은 다 쉬운 문제들이라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스텝 1에 어려울 만한 문제가 딱히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145번 보자 얘들아. 145번.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을 때 x-a의 평균, a의 제곱의 평균을 물어보고 있죠. 그치? 평균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결국에 그 x는 이항분포로 표현해보면 이항분포 b에 3번 던지고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쟤를 봐야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저런 거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2에 x-a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평균은 그냥 전부 다 풀어버릴 수 있다 그랬지? 맞죠? 그래서 내가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다? 2에 x제곱 마이너스 2a의 2x 플러스 a제곱 이런 식으로 다 풀어버릴 수가 있다고. 맞죠? 그럼 그랬을 때 평균은 얘니까 둘이 곱하면 되는 거니까 평균은 2분의 3이 나오는 건 알겠어. 그치?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야? 제곱의 평균은 뭘 활용해서? 분산을 활용해서 풀겠죠.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한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건데 지금 분산이 얘가 평균이니까 얘는 이제 4분의 9가 될 거고요. 맞죠? 그럼 거기다가 6건의 확률을 곱하면 뭐가 된다? 얘는 4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죠? 그럼 얘를 반대로 넘기면 뭐가 될 거다? 4분의 12. 그러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이겠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됐니?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a제곱에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3의 2에 마지막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를 뭐라고 하겠다? 얘를 FA라고 하겠다. 그 F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하시면 되겠죠. 맞지?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하는 것까지는 안 한다. 알겠죠?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네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46번. 146번에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5번 반복하여 빨간 공이 나올 때마다 100원, 파란 공이 나올 때마다 2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받는 총 금액의 기대값, 평균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이거 저저번 시간에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얘기했었어. 뭐였느냐?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다? 항상 횟수 또는 개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낸 거야? 상금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문제만 읽었을 때는 그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항상 횟수여야 돼. 근데 우린 지금 뭐로 바뀌었다? 금액으로 바뀌었다고. 상금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 문제 안에 이 과정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여기서 잘라서 항상 횟수를 확률 변수로 둬야 돼. 알겠지? 얘를 x로 두는 순간, 상금을 x로 두는 순간 문제가 이상해집니다. 알겠죠?
여기죠? 항상 뭐를? 횟수를 x로 두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둘게요. 그러면 파란 공이 나오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5-x가 되겠죠? 파란 공이 나오는 횟수는 5-x가 될 거다. 그랬을 때 얘를 가지고 금액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빨간 공이 나올 때마다 100원이니까 얘는 100x만큼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 공이 나올 때마다 200원이니까 1000-200x만큼을 받게 되겠죠. 그치? 그럼 최종 상금은 몇을 받게 되는 거다? 얘를 가지고 구해내보면 마이너스 100x 플러스 1000을 받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그렇게 해놓고 얘에 대한 뭘 구해라? 평균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100 곱하기 2x 플러스 1000이 되겠죠. 됐나요? 우린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2x만 구하면 되네요. 근데 그 x는 뭐야? 공을 뽑고 다시 넣잖아. 그치? 그럼 처음 뽑는 거와 두 번째 뽑는 거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독립시행인 거야. 맞지? 왜 뭘 뽑냐에 따라서 확률이 변하지 않아. 다시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몇 번 한다? 5번 한다? 그러면 그 x라는 애는 이항분포 b를 따를 거고 횟수는 총 5번이고 뽑았을 때 우리 지금 빨간 공을 x라고 둔 거야. 빨간 공을. 맞죠? 그럼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그때의 평균은 몇이야? 그때 평균은 2일 거니까 기대값 평균은 전체 800원이 되겠네.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47번인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147번 한번 풀어보세요. 147번. 안 하는 거 있나? 아니, 이제 시작할 건데. 풀어보셨나요? 지금 결국 얘는 독립시행을 가지고 분산을 구해봐라 라는 거니까 결국에 이항분포로 풀게 될 거고 이항분포에서 결국 횟수는 12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치? 확률은 어차피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36분의 가 될 거고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된다?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확률만 구하면 되겠구나.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겠구나. 해서 찾으면 몇 개 나오니?
15개 맞아? 그래서 15개가 나온다. 그래서 확률은 3으로 나누시면 12분의 5가 될 거다. 그치? 그러면 NPQ는 뭐가 된다? 12 곱하기 12분의 5 곱하기 12분의 7 이렇게 곱해주시면 얘가 분산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곱해보시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12분의 35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답은 4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이런 거 못 풀 만한 문제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니?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오네요. 연속 확률 변수. 너네 아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혹시 내 수능 썰 얘기해줬니? 얘기 안 해줬어? 아까 영어 얘기가 나와가지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면 이게 내가 수능을 볼 때는 국수영탐 해가지고 이렇게 4개가 있었어. 4개가 있었고 내가 수능 볼 때가 한국사가 처음 봤을 때야. 한국사를 처음 시작했을 연도야. 그래서 이제 한국사까지 봤는데 얘는 뭐 어차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봤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수학이 이과 수학, 문과 수학이 있었고 국어도 원래는 이제 가형, 나형이라고 해서 이과 국어, 문과 국어가 있었어. 근데 나 때 통합이 됐어. 내가 딱. 근데 그때가 이제 좀 예민한 얘기긴 한데 막 정권이 바뀌고 막 이럴 때라 진짜 어땠냐면 어떤 식이었냐면 내가 수능 보기 전 해에는 A형, B형이었어. 근데 A형이 문과 거고 B형이 이과 거였어. 근데 내가 수능 볼 때는 그게 가형, 나형으로 바뀌었어. 그럼 뭐야? 가형이 문과 거여야 되잖아. 흐름을 맞추려면. 근데 가형이 이과 거고 나형이 문과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그런 식이었고 국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기 전 해에는 문과, 이과 A형, B형이 나눠져 있었고 나 때 합쳐졌고 그 다음에 갑자기 가형, 나형으로 나뉘었어. 그러니까 나만 P를 봤어. 아무튼 그랬는데 그럴 때인데 그건 이제 뭐 상관없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영어도 상대평가 정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였고 탐구도 내가 이과로 쓰려면 무조건 과학을 봤어야 돼. 과학을 안 쓰면 이과를 못 써. 그리고 사회를 안 보면 문과를 못 써. 그러니까 이제 탐구에서 이제 문이과가 딱 정해져 버리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국어는 통합으로 봤고 그 다음에 수학은 이과 거 봤고 영어도 통합이고 이제 탐구는 이제 생원화원을 봤단 말이야. 생원화원을 이렇게 봤는데 내가 고3 1년 내내 수학이랑 탐구는 1등급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 3년 내내. 어떤 모의고사를 보든 1등급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 근데 반대로 국어랑 영어는 1등급이었던 적이 없어. 1등급이었던 적이 없는 거야. 2학년 때부터 계속 그랬어. 사실.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볼 때는 이제 탐구는 사실 제대로 안 보니까 2학년 때 탐구는 제대로 안 보니까 그냥 수학만 열심히 보고 자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내 올해 숙제는 이제 국어랑 영어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국어랑 영어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래서 내가 3학년 시작할 때까지는 난 내신으로 갈 생각이었어. 내신으로 갈 생각이었어. 근데 내가 생기부 관리를 안 했거든. 왜냐면 나는 사실 사춘기가 좀 늦게 와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싸우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막 자퇴한다고 난리치고 그랬었어. 사춘기가 늦게 와서. 그래가지고 생기부에 막 진짜 적혀 있어. 학업 성취도는 좋으나 좋으나가 있으면 안 되잖아 원래. 좋으나 하고 이제 안 좋은 말이 쭉 적혀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종합으로 못 가. 그러니까 수시로 가려면 무조건 교과로 가야 돼. 내가 그때 당시에는 학교마다 그 산출 방식이 달랐거든. 내신 산출 방식. 그래서 1.3에서 1.5가 왔다 갔다 하는 내신이었어. 학교마다 1.3에서 1.5가 왔다 갔다 하는 내신이어서 이걸로 그냥 교과로 맞춰 써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고3 때까지 이제 열심히 그걸 준비를 한 거지. 내신 준비를.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최저를 맞춰야 돼. 교과는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 그 당시에도 그랬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최저가 더 빡셌어. 지금보다.
지금보다 서울권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의 중위권 이상 대학들은 전부 다 2합 아니면 3합. 이었고, 그게 좀 빡셌어. 제일 낮은 데가 2합 4였어. 제일 낮은 최저가. 근데 나는 2합 아니면 3합을 맞춰야 되는데, 2합은 괜찮아. 수탐으로 맞추면 돼. 근데 3합은 해야 되잖아, 이제.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이제 국어였어, 국어. 아, 한국어인데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1학기 동안 이제 국어를 열심히 했지. 그래서 국어를 열심히 해서 올렸어. 6월 모의고사 때 이제 1등급에서 2등급 왔다 갔다 했어. 6월 모의고사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영어를 아무리 해도 3등급에서 안 올라오는 거야. 영어를 아무리 해도 3등급에서 올라오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3등급이 아니야. 그때 3등급은 영어가 어땠냐면 그 EBS 연계 있죠. 지금 EBS 연계 거의 없다 얘기하잖아. 나 때는 EBS 연계가 70% 직접 연계였어. 그러니까 문제의 70%가 EBS 본문이 똑같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근데 70%를 맞춰야 되는 거야. 평가원 입장에서도. 근데 70% 진짜 맞게 다 내면 애들이 너무 다 맞추잖아. 그러니까 이제 듣기에서는 100% 연계고 듣긴 100% 연계고 EBS 듣기도 있거든. 모르지 너네. 알아? EBS 듣기도 있어. 그래서 듣기는 100% 연계고 이제 지문에서는 한 절반 이상? 한 60% 정도? 연계고 막 이런 식이었어. 그 다음 나머지 30%가 간접 연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바꿔내는 그런 식이었는데 주제만 비슷하고 본문은 다르고 뭐 이런 식이었어. 근데 내가 영어를 진짜 못했잖아. 3등급에서 올라오질 않는 거야. 근데 내가 6월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 결심을 했지. 영어를 올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 모든 EBS 책을 다 외웠어. 그때 당시에 나왔던 EBS 책을 실제로 다 외웠어. 그러면서 너네 워드마스터 있죠? 워드마스터가 종류가 3개야. 내 기억상. 내가 썼던 건 3개야. 그 3개를 매주 한 권씩 외워. 매주 한 권씩 외워. 그래서 한 권 외워. 그럼 다시 돌아. 왜? 까먹어. 다시 돌아. 이게 다시 돌면 돌수록 빨라지잖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고생하는데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계속 수능 때까지 계속 돌았거든? 그렇게 공부를 했어, 나는. 그렇게. 본문 다 외우고. 그래서 본문이 어느 정도로 외웠냐면, 첫 줄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지워. 그래 놓고 첫 줄 읽고 주제문 적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첫 줄 읽고 주제문 찾기. 첫 줄 읽고 보기 보고 다 골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외웠어, 난 실제로. 모든 EBS 문제를. 모든 EBS. 그 정도로 외웠어요. 그 정도로 하니까 9월에 1등급이 나오는 거야. 9월에. 그러니까 이제 뭐야? 내 눈앞에 의대가 아른거려. 실제로. 그래서 내가 9월 모의고사가 2111이 나왔어. 2111. 그러니까 이제 내 눈앞에 의대가 아른거려. 그리고 그 당시에 의대는 이과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사탐 보고 생각보다 운 좋게 잘 봐가지고 가고 이런 케이스가 없어. 이런 케이스가 없어. 그래갖고 이제 눈앞에 의대가 아른거리네? 근데 의대는 내신으로 못 가네? 뭐 1.0, 1.1 이래야 가니까 의대는 못 가네? 그래서 그때부터 의대를 가겠다고 이제 객기를 부리기 시작하지. 주변에서 다 뜯어 말리지. 근데 뭐 들리겠어? 내 눈앞에 바로 아른아른 거리는데? 2년 반 동안 한마디도 없다. 의대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다. 갑자기 9월 모의고사 보자마자 의대 얘기를 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 주변에서.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육논술이야. 육논술도 육의대 논술. 근데 안 된다. 교과 아쉽지 않냐.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바꾼 게 오논술의 1교과. 근데 그 당시에 수리논술은 지금 수리논술이랑 달라. 지금 수리논술은 수학만 보잖아. 맞죠? 그때 수리논술은 어떤 식이냐면 수학도 확통, 미적, 기백을 다 봐. 기하 벡터를 다 봐. 다 보고 수원수투에다가 확통, 기하, 미적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과학이 그때 당시에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었거든. 그래서 물화생지 원을 다 봐. 거기에 투과목 2개 선택. 4개 중에. 그렇게 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러 갔어. 내가 처음으로 봤던 논술이 연대 논술이야. 연대 의대 논술. 보러 딱 갔어. 책상에 앉았어. 그럼 책상 왼쪽 위에 이름이랑 수험번호랑 학교가 적혀 있어. 내가 어느 고등학교인지. 주변에 아무리 봐도 과학고밖에 없어. 실제로 내 시야에 들어온 모든 걸 다 봤는데 다 과학고야.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대기 시간이 있잖아. 난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 멍 때리고 있었어. 뭐 어차피 뭐 시험 직전에 뭐 수학 문제 푼다고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나 할 만큼 했고. 그래서 멍 때리고 있었어. 근데 주변에 지들끼리 막 신났어. 떠들어 막. 왜 다 아는 애들이야.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다 과학고, 죄다 과학고야. 진짜 실제로 내 시야에 들어왔던 모든 애들은 다 과학고였어. 그렇고 이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수리능수리. 그랬는데 그러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5개를 다 의대를 썼나 4개만 썼나 아마 4개만 썼던 것 같은데 왜냐면 쓸 게 없어. 연대의대 쓰고 성대의대였나 쓰고 그 다음에 고대인가? 하여튼 어디 하나 쓰고 이렇게 3개는 썼던 것 같고 그 다음 하나를 쓸 데가 없어서 가톨릭대 의대인가 썼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하나는 의대 아니라 다른 걸 썼던 것 같은데 무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원래 논술도 최저가 빡센데 의대 논술은 더 빡세. 3합 4 아니면 3합 3도 있고 3합 3도 있고 3합 4도 있고 4합 5도 있어. 실제로 제일 낮은 게 4합 6이야. 그때 당시에 요 넷 중 하나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봐야 돼. 무조건 최저를 맞추려면. 근데 난 자신 있지. 왜? 2111이면 못 갈 데가 없어. 못 갈 데가 없잖아. 다 되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좀 추잡하긴 한데 내가 연대 논술을 좀 잘 봤어. 사실 연대 논술 수능 전에 보거든. 근데 논술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당시에 이제 논술 학원을 목동으로 다녔는데 목동에서 제일 큰 논술 학원 다녔어. 그러니까 연대 논술을 보는 애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논술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원으로 모여. 그래서 복기를 해. 시험 문제를 쓰기 시작해. 내가 쓴 답안이랑. 이게 10문제에 200분이었나 그래. 300분인가 200분인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엄청 깊게 고민하고 문제를 푸니까 머릿속에 남아. 바로 쓰면. 근데 그거를 몇십 명씩 써. 그걸 가지고 이제 짜집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실제 문제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쓴 답안지가 있잖아. 그걸로 채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 실제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등수가 나와, 점수랑. 만점 중에 이게 몇 명 중에 몇 등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보다 상위권이었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최저만 맞추면 된다. 최저만 맞추면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럼 나는 이제 진짜 최저만 맞추면 연대 의대를 간다. 이 마음가짐으로 나는 수능을 봤어. 그래서 수능 때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된 계기가 뭐냐? 빌어먹을 영어 때문이야. 영어 때문이야. 네, 그렇게까지 다 외웠는데 난 진짜 수능 때까지 진짜 거의 한 80% 정도를 영어만 했거든. 영어만 했거든. 사실 수학, 과학은 안 했어. 수능 때 거의 다 돼서는. 그냥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 푸는 거 정도? 그때 되면 진짜 사설 모의고사가 진짜 쏟아져 나오거든? 근데 하루에 하나 푸는 거? 야, 하루에 하나 푸는 게 100분 쓰는 건데? 100분? 수학 100분이잖아. 100분 쓰는 건데? 그리고 좀 너네랑은 다른 얘기긴 한데 나는 수학 모의고사 푸는데 100분이 어차피 안 걸려요. 나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난 수능 때 수학을 60분 동안 해서 29번까지 다 풀고 나머지 30분 동안 30번을 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30분 동안 30번을 붙들고 있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10분 동안 검토하고 냈어. 그래서 난 수학이 96점 나왔어. 수능 때. 그래서 그 당시엔 지금보다 더 잘 풀었어, 문제를. 지금은 문제를 좀 분석하고 연구하는 입장이고 그때 그냥 풀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풀었어. 그래서 이제 수학은 거의 안 했고 그래서 영어만 거의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수학을 먹고 점심을 먹죠. 수학을 보고 점심을 먹지. 점심을 너무 열심히 먹은 거야. 국어를 보고 수학을 보고 됐다. 수학에 30번 빼고 다 풀렸으니까 그 당시에 됐다. 이제 신난 거야. 연대 의대가 내 눈앞에 있다. 신난 거야. 그래서 밥을 또 하필 엄마가 이제 맛있는 걸 싸줘가지고 죽 같은 거 그냥 싸가세요. 알겠죠? 소화 잘 되는 걸로. 배 너무 부르지 않게. 알겠지? 배를 100% 채우면 안 돼. 한 80%만 채우게끔 죽이나 이런 거 싸가 나중에 수능 볼 때. 그런데 이제
열심히 먹고 식곤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필 영어 듣기 평가 때 뭐 나와? 그거 나오잖아. 그 발라드 같은 거 뭐야 그거. 그 하여튼 뭐 노래 나오잖아. 응원 방송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알 거야. 올해 이제 해보면 알 거야. 막 어디 학교 몇 학년 몇 반 화이팅 뭐 이런 거 나와. 노래 나오면서 졸려. 잠듭니다. 실제로 수능장에서 잠이 들었어. 눈 떴을 때가 영어 듣기 평가 4번인가 5번이었어. 실제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1등급이 96 아니면 97이고 100점이었을 때도 있고 1등급이 영어가 직접 연계가 심하니까. 그리고 2등급이 90점 밑으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어. 근데 내가 4번까지 날렸어. 그러니까 이미 10점이 날라갔어. 뭐야? 이미 2등급은 날라갔어.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눈을 딱 뜨자마자 그 계산이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때부터 멘탈이 안 잡히는 거야. 영어가 3등급이야. 그럼 이미 내 눈앞에 연대의대 날라갔어. 1113이어도 연대의대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멘탈이 안 잡히는 거야. 안 잡힐 것 같지 근데 수능 날 졸아와 너네가. 그래서 열심히 풀긴 했는데 결국에는 영어가 이제 멘탈을 잡고 풀어도 3등급이 나왔지 그때 당시에. 좀 그랬는데 그래 거기까진 괜찮아. 그럼 연대의대 포기하고 다른 데 쓰면 되잖아. 뭐 얼마나 어렵겠어. 다른 데도 논술 열심히 보면 되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 당시엔 그게 멘탈이 안 잡혀가지고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탐구를 보잖아. 내가 생명은 진짜 자신 있었거든. 화학은 좀 불안했는데 와 그래서 1번을 틀린 거야 내가. 아직도 기억나 문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동물세포, 식물세포 비교하는 문제였어. 1번. 뭐가 틀린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거든. 옳은 거 찾는 거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동물세포 그림 그려져 있고 식물세포 그림 그려져 있고 그리고 니은 미토콘드리아. 아직도 기억나.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걸 틀린 거야. 그치? 그래서 그 2점 때문에 1등급이 안 나온 거야. 그 2점 때문에 2등급이 나온 거야. 생명이. 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엔 진짜 이제 충격이었지. 왜냐면 이게 탐구가 한 과목이 아니야. 2과목 평균이야. 2과목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애들 중에 지금 이제 치대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 하는 애도 있고 뭐 대학병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굴러다니는 애들도 있고 아직은 굴러다닐 때니까 대학병원에서 그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다가 저기 뉴스에 나오는 애들도 있고 뭐 시위하고 막 의대 정원 반대한다 막 시위하고 시위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 뉴스에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그거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애들도 있고 좀 다양한데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그때 많이 이제 성숙해졌지 내가. 세상 별거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 진짜 먼지 한 톨이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서. 그런 걸 이제 많이 깨닫고 많이 스스로 이제 무너지는 그런 계기긴 했는데 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난 이제 지금 머릿속에 영어가 없어. 영어 공부하기도 싫고 더 이상 쳐다도 보기 싫고 그러고 나서 내 영어는 원서 읽을 때 사전 찾는 거 정도? 근데 시간이 지나서 군대를 갔다 오니까 번역기가 되게 잘 되네? 그리고 번역본이 나오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영어를 쳐다도 안 봤어. 그래서 난 영어를 못해. 내 영어 공부는 그때 이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네 나중에 대학교 졸업할 때 영어 시험 몇 점 이상 받아야 돼.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럼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원어민 수업을 들었어. 원어민 수업을 들으면 원어민 수업을 몇 시간 이상 수강을 하면 안 해도 돼. 그 뭐야? 가서 앉아 있어.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 듣고만 있어. 끄덕끄덕 거려. 그러고 왔어 그냥. 그 영어 시험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남들을 다 귀찮아서 시험 봐. 어차피 이제 회사 취직하거나 그러려면 시험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니까 다 공부해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저절로 졸업이 돼. 졸업 요건이 맞아. 근데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난 이미 3학년 때부터 강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수학 강사하는데 영어 필요 없는데. 그래서 나만 이제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별개로 나만 가가지고 원어민 수업 듣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너는 영어를 싫어해서 영어를 나보다 못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꼭 잘 보고 오시고 수능 볼 때. 그리고 제발 수시로 갑시다. 알겠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니? 그럴 줄 알았겠어? 알겠죠? 무튼 그 외에도 별의별 일이 많긴 한데 일단은 수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확률 변수 넘어오면서 3단원 넘어오면서 이런 거 얘기했었죠. 확률 변수라는 애는 말 그대로 변수다, 변수. 변하는 수다. 그래서 함수의 x 값을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건 뭐야? 그 변수가 변한다, x가 변함에 따라서 확률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x가 1이다, 2다, 3이다 이런 이제 변수가 정해지면 확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다음 두 번째, 확률 변수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산 확률 변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셀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였고, 그럼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셀 수 없는 거.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어디 범위에 존재하는 거다? 실수 범위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산 확률 변수의 입장에서는 5개인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뭐야? 무수히 많은 거야, 변수가. 알겠죠? 실수 범위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는 두 가지가 있었다.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확률 분포표를 그렸고, 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그걸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배웠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방금 배운 이항 분포 배운 거죠. 그렇죠? 독립시행일 때는, 사건이 독립시행일 때는 굳이 그리지 않아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까지가 이제 이산 확률 변수였던 건데,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는 지금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어. 그 말은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없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떻게 푸느냐?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함수를 해석하는 거야, 함수를. 그래서 그 함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 확률 밀도 함수라는 애는 뭐야? 함수는 x와 y 사이의 관계지. 그럼 그 x는 뭐가 되는 거고?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고, y는 뭐가 되겠어? 확률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는 뭔진 몰라. 뭐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뭐 3차 함수일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럼 내가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잘 봐.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2차 함수의 형태야. 그래 놓고 내가 x축을 찍어 보니까 x축을 이렇게 찍어 본 거야. 그럼 얘는, 이 그래프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일까? 네. 그래프일까요? 그래프가 아니니까 내가 물어보겠지. 맞죠? 느낌상. 왜 아닌데? 그치? y값이 뭐라고? 확률이라고, 확률 밀도 함수의 y값, 함수값은 항상 확률이라고요. 그럼 확률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존재해야 돼? 0과 1 사이에만 존재해야 되는데 얘는 음수 쪽이 있잖아. 또 계속 올라가잖아. 그럼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닌 거야. 맞나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얘는 확률 밀도 함수 아닌 거 알겠고, 그럼 두 번째, 내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그러면. 그럼 얘는 확률 밀도 함수야, 아니야? 아닌 거지, 얘도 왜?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언젠가는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느냐? 내가 범위를 설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확률 변수 x를 위에 나온 것처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보겠다. 그러면 1을 넘어서지도 않는 거고, 그러면 0으로 내려가지도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첫 번째 확률의 성질 뭐였다? 0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도 당연히 0과 1 사이에만 존재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확률의 전체 합은 뭐였어? 항상 1이었지. 그래서 확률 분포표의 밑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하면 1이다 해서 풀었었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률의 전체 합은 1이어야 돼. 근데 잘 봐. 얘네들은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할 수 있어, 없어? 다 더할 수 없잖아. 왜? 변수가 무수히 많잖아. 그 무수히 많은 걸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뭐가 들어오겠어? 그치, 적분이 들어오는 거야. 수투에서 배웠던. 우리 수투에서 이런 거 배우지. 정적분.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를 해봐라. 얘가 뭔 뜻인 거야?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함에 따라서 fx, 즉 y값이 변할 거다. 그때를 어떻게 해라? 인테그랄 다 더해라 이 뜻이에요. 인테그랄이라는 게 이런 기호가, 이 기호가
썸의 약자야, 사실. 합의 약자라고. 요 기호가 S예요, S. 맞죠? 그래서 뭐다? Y값에 대한 합을 의미한다, 인테그랄은. 근데 여기서 Y값이 뭐야? 확률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Y값들을 내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다 더해. 그게 뭐야? 확률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될 거야? 1이 되겠죠. 근데 우리 정적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다 더하면 우리 뭐라고 배웠어? 넓이가 된다라고 배웠지? 근데 확률은 음수 쪽으로 내려간다고 안 내려간다고? 안 내려간다고. 그럼 이렇게 씌우든 안 씌우든 결국 똑같은 거죠. 결론. 요 넓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음수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또 1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그다음 두 번째, 전체 면적이 뭐가 되는지 1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만약에 너네한테 요런 애가 있어. 요런 애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해보래. 이산확률 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돼. 근데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을 거니까 요 면적, 그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하시면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어쩔 수 없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푸셔야 되는 거고 그때의 확률은 면적으로 구하겠다. 넓이로 구하겠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확통은 그 교육과정을 보면 확통은 2학년 때 해도 되고 3학년 때 해도 되는 과목이야. 그래서 학교마다 선택이야. 2학년 때 할지 3학년 때 할지. 선택이야.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다 직선의 형태만 나오거든. 왜냐면 2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쳐야 되면 곡선의 넓이 못 구하잖아. 정적분 아직 안 배운 거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집들을 보면 다 직선의 형태가 나와. 근데 너네는 정적분 배웠잖아. 그리고 3학년 때 배우는 거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는 곡선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곡선이 나오면 뭐 하면 돼? 그냥 인테그랄로 푸시면 돼요. 정적분으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평소에 풀 때는 굳이 이거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데 우리 인테그랄 안 쓰잖아? 그냥 잘라가지고 사다리꼴이든 뭐 삼각형이든 이런 걸로 구하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질들이 쭉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시끄러워. 이런 거 이제 특강 1번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거 나오면 얘는 이제 2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정적분으로 구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0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해서 넓이 구하시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14번 볼게요. 14번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저렇게 나와 있다. 그랬을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쟤는 결국 뭐가 되겠어? k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전체 면적이 1일 것이다로 구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지금 x값이 0부터 2까지 가고 있는 거고 0 넣었을 때는 k고요. 그리고 k를 음수 쪽에 찍으면 안 되겠지 당연히. 양수 쪽에 찍어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를 집어넣었을 땐 7k니까 여기다가 7k를 찍어보면 결국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고 그때의 면적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다리꼴을 보시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 윗변 더하기 아랫변 8k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얘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k는 8분의 1이다 나오겠네요. 됐죠? 끝입니다.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고 15번 보시면 15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을 때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하여라. 얘도 마찬가지로 0부터 2분의 1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네. 그럼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k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보시면 그래서 얘들아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표 쓰면 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 보시면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저기다가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K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0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맞죠? 그러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면적 구해보시면 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일 거고 그게 1인 거네. 그러니까 K는 1이겠네요. 맞죠? 끝입니다. K가 1이다. 근데 그래놓고 뭐 구해라? 0부터 2분의 1까지의 면적을 구해봐라. 뭐야? 2분의 1?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답은 8분의 1 되겠네요.
그렇죠?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 보시면, 얘들아, 그러면 152번 한번 풀어볼래? 152번. 쟤는 손재는 대놓고 옆에 거 베끼는 거야? 내가 앞에 서 있는데? 됐어. 그만 떠들고. 풀어보셨나요? 그래서 얘들아, 그 수능 보러 갈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알겠죠? 그래서 너는 나중에 입시 원서 쓸 때도 아마 이제 나나 명렬쌤한테 많이 물어볼 건데, 이제 뭐 그때 아마 9월 달에 쓰다 보니까 뭐 그 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뭐 1학기 중간에 그만두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끝나고는 사실 이제 수능 준비를 안 하면, 수학 수능 준비를 안 하면 수학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만두게 된단 말이야. 좋든 싫든. 뭐 이상하잖아. 수학을 안 볼 건데, 수능에서 수학을 안 볼 건데 수학학원 다니는 게 이상하잖아. 자연스럽게 이제 그만두게 될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그때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제 9월 달에 뭐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연락하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때도 내가 똑같이 얘기할 거야. 원서를 쓸 때 제발 너무 희망을 품고 쓰지 마세요. 알겠죠? 수능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본인이 무조건 최저를 맞출 거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애가, 내가 이제 얼마 전에도 1월 초에 만나가지고 술 사먹이고 이제 울길래 그냥 난 나왔는데, 이제 같이 있던 애들한테 맡기고 나 이제 간다 하고 계산만 하고 나왔는데, 걔가 진짜 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애는 아니야. 잘하는 애는 아닌데 최저를 3등급을 하나만 맞추면 돼. 그러니까 뭐야,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리고 최저를 3등급 하나만 있으면 거의 붙는 그런 수준이었어. 근데 그 3등급 하나가 안 나온 거야. 1년 내내 그런 적이 없는데.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게, 수학도 2점 차이, 영어는 3점 차이인가?
걔가 수학이랑 영어만 봤어. 다른 거 다 버리고. 한 개면 되니까 수학이랑 영어 공부를 한 거야. 근데 수학은 2점 차이, 영어는 3점 차이로 둘 다 4등급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최악도 생각하고 쓰세요. 알겠죠?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안정을 하나 정도는 쓰는 게, 재수를 안 할 거면, 근데 너네는 이제, 재수 할 거면 뭐 그냥 날려 쓰시고요. 재수 안 할 거면, 하나 정도는. 무튼, 왜? 무튼, 봅시다! 152번. x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처럼 나와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가는 fx는 f의 마이너스 x니까 y축 대칭이죠. 그치? 그래 놓고 나에서는 확률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는 건데, 얘를 너네가 이제 나중에 수투를 볼 수도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서는 확률이지만 이제 수투에서는 넓이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런 넓이가 나오거나 확률이 나오는 문제에서 그래프의 개형이 중요해?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그리고 알 필요도 없지. 그럴 때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x축만 그리세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되는데 굳이 y값을 뭐하러 따져? 맞지? 그럼 그래놓고 0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가운데다가 내가 0을 찍으면 우리는 x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보고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지금 2분의 3에서 2 그러니까 2분의 3을 여기다가 찍으면 2분의 3에서 2까지의 확률 즉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0에서 2분의 3까지의 확률 즉 0에서 2분의 3까지의 넓이가 있을 거잖아. 요만큼의 넓이가. 근데 그거의 5배래. 그러면 내가 얘를 알파라고 두면 얘는 자연스럽게 5알파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알파가 될 거고요. 그럼 전체는 y축 대칭이니까 전체는 12알파가 될 거다. 그럼 알파는 12분의 1이다. 하면 끝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전체는 12알파가 되는 거고 그게 1이다. 알파는 12분의 1이다. 그래놓고 뭐 구해라? 절대값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3까지일 거고요. 그럼 당연히 얘도 알파가 되겠지? 그러니까 2알파에서 6분의 1이 답이다. 알겠죠? 너네 이제 얘가 대칭, y축 대칭으로 푸는 건데 수투 문제 풀다 보면 y축 대칭만 있는 게 아니라 y축 대칭이랑 어떤 다른 대칭이 섞일 때도 있어. 맞지?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 예를 들어서 가운데 0이 있는데 y축 대칭이야. 근데 여기 어딘가에 뭐 2에서도 대칭이야. 2에서도 대칭이야.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 뭐 1까지가 뭐 면적이 2야. 그러면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까지의 면적도 뭐 2겠네. 뭐 이런 식으로 풀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이야. 그러면 2부터 3까지의 면적도 1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점 넓혀지는 거죠. 또 얘를 저쪽으로 대칭해보면 얘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좌우 대칭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넓어져요. 그렇죠. 그런 식인 거니까 넓이만 구할 때는 정적분의 활용 문제 또는 이런 확률 문제에서 넓이만 구할 때는 x축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의 개형은 어차피 못 구하니까. 근데 이거 자꾸 내가 가끔 보면 그래프를 막 어거지로라도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얘 5배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려. 막 이런 식으로 그려. 억지로라도 막 자꾸 그려 넣으려는 학생들이 있거든?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니까. 개형 말고. 아무튼, 이렇게까지. 그래서 나중에 수투 문제 풀 때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